네, 지금부터 제31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대전 화재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비서실장님의 모든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대전 대덕구 공장 화재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께도 깊은 위로를 정합니다. 지난 토요일 화재 현장에서 대통령을 만난 유가족들은 상황이 다급한데도 정부 측에 누구 하나 먼저 제대로 연락해 주어서 상황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다며 답답함을 호소하셨습니다. 오죽하면 그 어려운 상황에 유가족이 SNS를 통해서 대통령에게 직접 메시지까지 보냈겠습니까?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피해자 가족들이 애타게 발만 동동 구르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국가위기관리센터와 행정안전부는 재난 초기 소통 매뉴얼을 즉시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지시로 사고 원인 조사 과정에 유가족 참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심리, 생계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긴급 지원된 특교세 10억 원이 차질 없이 집행되고 정부가 비용을 우선 지급한 뒤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로 중동 상황이 발생한 지 24일째입니다. 그간 중동 지역에 머물고 있는 우리 국민을 한국이나 안전이 보장되는 주변 국가로 대피시키는 일에 외교력을 집중했고 석유 수급 위기 해소를 위한 원유 긴급 구매에도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한 달여 가까이 지속됨에 따라 중동 지역으로부터의 불확실성이 우리 경제와 국민의 일상에 장기간 직접적으로 주는 영향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에너지 수급 위기는 서민 소상공인의 에너지 비용 추가 부담을 유발하고 나프타를 포함한 핵심 원자재 공급애로 수출입 물류 장애 등으로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추가적인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전 부처는 근본 중동 상황 확산이 서민,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회복 불가능한 피해로 이어지기 전에 선제적 위기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경제 전반의 피해 상황 점검과 대응책 마련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에너지 위기 추경은 확정된 날로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 및 전달 체계를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언론을 통해서 친모와 그 남자친구의 학대로 숨진 아동이 수년이 지나서야 뒤늦게 발견됐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정확한 경위와 시점은 수사 중이지만 2020년 2월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해당 아동에 대해서 같은 해 2월에 이미 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고 21년 12월 정부가 매년 진행하는 3세 가정양육 아동 전수조사를 통해 해당 가족을 대면으로 점검하기도 했습니다. 22년부터는 의료기관 미진료, 영유아 검진 미수검 등 위기정보도 입수되었습니다만 위기아동으로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24년에 초등학교 입학 대상이었던 그 아이는 친모가 입학을 연기했고 다음 해인 25년에는 마땅히 진행되어야 할 입학 통지가 누락되었습니다. 2살에 살해당한 아이가 8살이 되어서야 이 모든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우리 사회의 아동보호 시스템이 결과적으로 실패했다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동학대는 부모나 양육자가 학대와 사망 사실을 고의로 은폐하면 발견하기 어려운 구조인 만큼 위기아동을 발굴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교육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각 기관별로 산재에 있는 위기 정보를 적극적, 통합적으로 활용해서 아동 학대를 방지하고 피해 사실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는 대책을 즉각 마련하기 바랍니다. 아이들의 생명과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지키는 일에 실패한 국가가 어떻게 미래를 논하겠습니까?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회의 시작할까요, 이제?